아이를 밀어 다치게 하는 여자. 착해 보이는 얼굴로 도대체 왜 저런 일을 저지르는 걸까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지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탓에 아이 돌보는 일은 대부분 보모인 한매의 몫이죠. 그러니까 왜 아직까지 애를 안 보내셨어요? 이혼 소송과 육아, 빨리 보내세요. 그리고 바쁜 일까지 해내야 하는 지선의 인생은 버겁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그냥 양육권 양육권 소송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데리고 도망친 한이 있어도 죄송합니다. 이로 인해 직장에서도 죄송합니다. 서러운 꼴을 면치 못하는 그녀. 끝나고 보자고. 의사였던 전 남편은 신이 다은이 아빠잖아. 아이를 내가 신경 다은이 쓰지도 엄마고. 않으면서 진혁 씨. 도움 안아주지 않고. 진혁 씨. 그러던 어느 날 보모 한매와 함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한국말 잘 못하세요? 한국말이 서툴었던 보모 한매. 그럼에도 아이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과 어떻게 한 거예요? 아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뭐 하는 거야, 지선의 저렇게? 보모로 빨리 일을 비켜. 하게 됐었죠. 안더러워요. 다운 있고. 한매의 외국인 등록증을 들고 경찰서에 찾아간 지선은 변호사의 전화를 받습니다. 제가 지금 좀 이게 어머니 혹시 다은이 없어졌어요? 네?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양육권은 고사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적. 딸 다은이가 사라진 사실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말. 이분이 그분 맞습니까? 집에 왔대요.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려던 걸 멈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매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빨리. 그렇게 홀로 한매와 딸을 찾아다니던 지선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딸을 보고 싶으면 돈을 입금하라는 전화. 있는 돈을 모두 털어 입금하지만 그녀는 딸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거 보이스피싱이네. 이거 결국 경찰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아니에요. 그저 보이스피싱을 당한 제가 것이라 분명히 말하는 경찰 앞에 시어머니가 등장하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우 이제 하다가 네가 이런다고 지선이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작극을 벌이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필이면 요 사이에 딱 아이가 없어졌다고. 그녀의 변호사마저도 지선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경찰마저도 그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자 홀로 아이를 찾아 나서는 지선. 차근차근 한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던 지선은 한매에게 어린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진 속의 사진관을 찾아 어떤 시골로 내려온 지선은 그곳에서 한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있는 집에 팔려오게 된 한매. 박자 맞췄는데 불행한 그녀의 삶의 유일한 행복은 얼마 안 가 가지게 된 자신의 딸 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이는 선천적으로 아픈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큰 병원에 가라는 말에 그녀의 가족들은 뭐 잘했다고 동네방네 분란을 일으키노. 애는 또 나오면 돼. 다 자기 팔자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좀 필요해요. 결국 딸의 치료를 위해 서울로 도망간 한매. 저 그녀는 딸의 병원비를 위해 그곳에서 몽년이래, 몽년이라는 몽년. 이름의 화류계 여성으로 살게 되죠. 목련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밀리셨어요. 하지만 이번 그녀 주까지 홀로 미리 감당할 병원비 꼭 수준의 내셔야 병원비가 돼요. 아니었습니다. 납부를 아무나 하지 병원 않으면 입장에서는 퇴원해야 한다는 제일 병원의 태워줄 수밖에 통보. 없어요. 입원 동의를 위해 남편한테 건넸던 돈은 알았어. 한 푼도 보태지지 않았고 下周就能拿到钱，对吗？ 걱정 마라. 그녀는 자신의 장기를 팔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약속과 달리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면 도착하는 돈. 병원은 그것조차도 기다려주지 않고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보호자 한쪽 모질게 목련과 제인을 쫓아내죠. 쫓겨난 자리를 곧바로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지선의 딸이었습니다. 형질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좀 해봐 빨리. 뭐야 이거? 어? 한지혜 남자. 이거 빼면 되잖아. 그날 밤 목련의 아이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죠. 그리곤 지선의 집 김치 냉장고에선 아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모성입니다. 얼마 전 높은 시청률로 성황리에 종영한 드라마 동백꽃 필무렵의 동백역을 훌륭하게 연기한 배우 공효진은 영화 미싱에서 비운의 여자 목련을 연기했죠. 동백과 목련. 사실 두 역할 모두 홀로 자식을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는 엄마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양상이 매우 달랐죠. 동백이의 인생에서 모성은 위대합니다. 삶의 원동력이자 행복이죠. 반면 영화가 그려낸 모성은 애잔합니다. 다은이 어디 가서 목련뿐만 아니라 그러지 지선에게도 마시죠. 모성은 그럼 정말 큰일 납니다. 인생을 불행으로 이끄는 고사하고 거대한 성인이 걸림돌과도 될 때까지 같죠. 뺏길 수 있어요. 애가 아파서 늦은 거라. 영화가 그려낸 모성은 구질구질합니다. 이래서 내가 애 엄마들하고 일하기 싫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돈 주고 지 새끼들 사정. 영화 속 세상이 모성을 구질구질한 것으로 만듭니다. 나누잖아요. 저는 모성이 뭔지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성을 그리는 드라마보다는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의심스러워. 모성을 구질구질한 것으로 만드는 세상을 담은 이런 영화가 더 필요하다는 것쯤은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 세상은 드라마 동백꽃과는 다릅니다. 모성에 힘을 실어주는 세상은 없습니다. 물론 영화 또한 매우 극단적이긴 합니다. 부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영화 속 남자들은 세상의 남자를 대표한다기보다는 그냥 대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제주 홍보 슈퍼울 아니야? 하지만 영화가 보여주는 세상의 모습들, 모성을 엄마에게만 강요하고 죄송합니다. 그것에 발목 잡혀 구질구질해지는 그들을 보며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남 충인이 제가 어쩌니 하는 거두려고 분란을 저한테 일으키자는 솔직히 게 아니라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모성에 대해 얘기하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정말이에요. 영화의 마지막, 자신의 딸을 데려가려는 한매를 바라보는 지선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공감과 연민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주변인은 지금 다은이가 저 미친년이랑 같이 올라. 그들을 그저 미친년과 억척스러운 여자로만 바라볼 뿐이죠. 모성이나 부성은 비단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는 본성 같은 겁니다. 물론 관습에 의해서든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든 그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야 있겠지만 어떻게 좀 해봐 빨리. 적어도 사람의, 아니 동물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을 지키는 일에 우리 다은이가 세상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키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